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6주간은 저희가 소송이라는 그 세미나 제목을 갖고 일반적인 소송,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소송에 대한 절차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커버하고자 하는 그 토픽은 소송의 한 유형이 되겠지만은 퇴거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퇴거 명령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퇴거 명령 소송을 이제 eviction 아니면 unlawful detainer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진행됩니다. 물론 퇴거 명령도 그 소송이고, 제가 지난 6주 동안 말씀드렸던 그 소송 그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 소송이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의 퇴거 명령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이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별도의 그 세미나 토픽을 정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퇴거 명령 하면은 항상 양 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랜드로드라고 하는 건물주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테넌트라고 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참 안 좋을 때, 특히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 이 퇴거 명령이랑 소송이 굉장히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상업용 건물이든 아니면 나와 내 가족 식구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든 간에 그 공간에는 다 사용료가 있고 또 사용료를 페이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그 퇴거 명령 소송을 당해서 쫓겨나는 세입자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 건물주라고 해서 항상 다 갑의 위치만은 아닙니다. 건물주 또한 역시 은행에다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세입자들에서 나오는 돈으로 페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계속 건물주도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퇴거 명령은 어떤 면에서 일반 소송하고 다른지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거 명령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건물주가 퇴거 명령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3-day notice다 아니면은 30-day notice다 하는 것을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낼 때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갖다가 퇴거 명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를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문제, 렌트를 페이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에 계약상 위반 사항, 계약상 위반 사항이라 하면은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계약이 처음에 있었었는데 세입자가 그거를 위반하고 애완동물들을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계약상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되고 규제돼야 되는 조항들이 있는 것을 위반하는 사항, 이랬었을 때에 건물주는 곧바로 퇴거 명령 소송을 하기 이전에 세입자로부터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정정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뭐 내용 증명,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하기 전에 뭐 사전 통고식에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렌트비를 안 내서 문제가 됐었을 때는 건물주가 3-day notice to cure, 그 얘기는 사흘 내에 밀린 돈을 다 내면은 이 이유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진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계약상의 위반, 옆집 이웃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소리를 시끄럽게 하고 밤 12시 주중인데도 그 음악을 크게 틀고 파티를 하고 이래서 옆집에 있는 이웃들에게 평화와 조용히 peace and quiet enjoyment를 그 이웃한테 뺏어가는 그러한 행위라고 그러면 그 또한 역시 다 계약상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day notice가 아니라 이제 30-day notice라든가 하는 별개의 노티스를 보내서 그러한 위반 사항을 즉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됩니다. 하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내에 밀린 렌트비를 안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건물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summons and complaint, 소장.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일반 소송과 차이가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ummons and complaint을 건물주는 테넌트한테 이제 전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전달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달을 받은 이 세입자, 테넌트는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소송에서 30일이 있었었다 할 것 같으면은 퇴거명령 소송에서는 닷새 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테넌트고 또 이러한 퇴거명령 소송이 임박해서 이제 내가 소장을 받을지 모르거나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닷새 이내의 법적 대응, 리스폰스를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 default judgment, 벌석 판결을 신청을 해서 그냥 judgment이 나고 끝나버립니다. 퇴거명령 소송의 다른 소송과 차이점은 굉장히 빨리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닷새 이내에 가령 그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송을 한 건물주에서 재판 요청을 합니다. trial. 그리고 이 재판 요청은 요청한 날짜에서 21일 내에 재판 날짜가 성립되게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퇴거 명령은 같은 소송이라 하지만은 그 상황이 특수해서 그 어떤 그 장소에 대한 퇴거 명령 소송을 할 때는 항상 그 밀린 돈을 못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계약상 위반 사항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장소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계약을 해서 아니면 계약이 없더라도 그 장소에 자기가 계속 있었었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judgment or 명령문을 받아서만이 그 사람을 셰리프 대동하에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퇴거 명령의 제일 그거 한 거는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로부터 그 장소에 대한 그 장소권을 건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이러한 이 모든 소송 절차가 일반 소송에 비해서는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퇴거 명령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떨 때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유의하실 사항과 유념하실 사항들,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테넌트 입장에서 어떤 권리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거 명령 소송은 소송이 파일해서 전달해주고 거기에 대한 법적 리스폰스를 하고 21일 후에 재판. 자,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퇴거 명령 문제가 있었을 때 때로는 그 건물주와 이 테넌트 간에 좋은 관계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건물주와 특히 건물주를 대변하는 property management company와 이 테넌트 간에 감정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테넌트셨었는데 건물주는 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라서 뭐 얼굴도 본 적 없고 늘 이 프로퍼티 매니저와 대화를 하는데 이 테넌트와 프로퍼티 매니저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파킹 스페이스를 두고 이제 벌어진 분쟁 때문에 생겼는데 이 프로퍼티 매니저는 그 경우에 아주 큰 유니세의 아파트 단지였었는데 프로퍼티 매니저는 많은 테넌트들하고 그런 좀 좋지 않은 감정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넌트가 이 프로퍼티 매니저하고 언쟁 끝에 경찰도 출두했었고 여러분 벌써 이제 감지되시겠지만은 서로 간의 감정이 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저가 물론 테넌트의 주장에 의하면은 무고한 모함을 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퇴거 명령 소송을 하게 했다. 흔히들 이런 경우를 우리는 retali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 아니면 어떤 진짜 본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이 테넌트한테 어떤 해코자를 하겠다 하는 차원의 그런 소송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그 affirmative defense 중에 하나는 이러한 retaliation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 retaliation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이 프로퍼티 매니저가 나한테 참 안 좋게 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증명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retaliation이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디오 촬영 CCTV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우에 테넌트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런 상황을 갖다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 곧 이웃을 찾았으나 역시 그 이웃들도 이 사람 경우에 내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내가 본 바대로 또 나한테 한 바대로 자기가 증언을 해주겠더라 해서 이제 이러한 retaliation이라는 defense ground로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테넌트는 이웃이든 그건 꼭 테넌트만이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매주 두는 것이 이런 유사스러운 그런 상황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넌트가 그야말로 모든 이웃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이 상황에는 분명히 내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누가 나서서 그런 거를 나한테 testify, 증언해 줄 그러한 친구, 이웃이 없다 하면은 그만큼 이 소송에서는 무력하게 되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평소에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이러한 퇴거 명령이라든가 뭐 불필요한 그런 소송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참 좋은 이 법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재판에 가서 가령 이제 돈을 못 내서 렌트비를 못 내 가지고 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지면은 판사는 저지먼이라는 걸 주고 판결문이죠. 판사는 이 판결문을 줌으로써 사법적인 처리는 끝. 그러면은 건물주가 이제 세입자를 실제로 이빅트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저지먼을 갖고 셰리프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셰리프라는 것은 집행기관이죠. 사법기관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삼권분립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행정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저지먼을 갖고 writ of possession,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권에 대한 권리 회복, 내가 다시 거기에 내 열쇠로 갖고 들어가서 장소에 대한 아주 완전한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writ of possession을 셰리프한테 전해주면은 셰리프는 테넌트에 나가서, 물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셰리프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서류들이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나가는 기간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한가한 데서는 셰리프가 전해받고 바로 다음 날 이튿날 가서 이제 notice to vacate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어떤 LA 같은 경우에는 뭐 1주,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자, 이 notice to vacate이라는 거를 셰리프는 이 테넌트한테 전해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테넌트가 지금 본인이 지금 occupy 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 붙여만 놓는 것으로 유효합니다. 이 notice to vacate, 빨간 글자로 써 있는 notice to vacate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는 항상 붙인 날짜로부터 닷새 후가 됩니다. 가령 11월 1일 날 셰리프가 와서 이거를 붙였다 할 것 같으면 이날로부터 닷새 내에 이 장소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철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었을 때는 정해진 닷새날 그 시간에 셰리프와 그리고 건물주의 대변인과 그리고 자물쇠공 락스미스가 같이 대동해서 락을 다 바꾸고 그래도 거기서 집에서 나오지 아니면 장소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는 셰리프는 그 사람을 강제 연행하고 이러한 법의 명령의 위반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좀 알아두신다고 그러시면은 얼마나 긴박하게 이 퇴근 명령 소송이라는 게 연결되고 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내 그 사업의 터전이든 생활의 터전이든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을 직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퇴거 명령 소송에 대한 우선 제일 중요한 일반 소송과의 차이점, 법적 대응이 닷새라는 거, 주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재판이 21일 내에 빨리 이제 열리는 그러한
긴박한 그런 소송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 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퇴건 명령 소송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제가 예화를 드리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